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정평가법 볼게요. 저 옛날 옛적에 제가 이제 처음 재무관리 공부할 때 이 조정평가법이 그렇게 안 외워졌어요. 안 외웠다는 게 이 조정현가하고 법하고 요 내용이랑 뭔가 이거 매칭이 돼야지 이 기억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APV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지? 그런 거였어요. 자, 근데 이 별거 없이 VL은 VU 플러스 BT. 이게 MM1963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넓게 보면은, 이제 가치평가하는 거죠, 사실상. 가치평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간이 영구적이면, 그리고 그 대상이 기업이면, 기업 가치가 나오는 거고, 기간이 좀 일시적이면 어떤 사업의 가치, 자본 예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넓게 보면은 이제 가치평가인데, 이 가치평가의 WACC법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는 이런 거죠. V제로라는 거는, 미래 FCFF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쪼개내면은 V제로라는 거. 대부분 기업은 이제 부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M1963을 응용하면은 이 기업은 이럴 거 아니냐. 부채를 쓰지 않았을 때 기업의 가치. 그다음에 부채 사용으로 인한 현가의 합. 그래서 우리가 이제 MM1963에서만 봤을 때는 부채 사용으로 인해서 좋은 점은 이거잖아요. BT인데 실제 이것만 있냐? 현실에서는 그죠? 현실에서는 다양한 부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부채들이 있다는 게 이제 다양한 요 법인세 절세 효과 외에도 추가로 뭐가 있냐면 이제 부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부채를 발행한다는 건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회사채를 발행하면요. 발행 수수료가 들어요. 발행 비용이라고 할게요. 발행 비용. 이 발행 비용은 또 절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비용이니까.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부채를 발행했을 때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좀 덜 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게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지 이름을 정부에서 이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 금리는 10%인데 뭐 3%로 맞아 정책금융이라는 게 있죠. 정책금융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정책금융은 사실상 이런 거죠. 내가 받은 돈의 현재 가치하고 갚을 돈의 현재 가치 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요 차이만큼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내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 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MM1963에서만 본다면 그 법인세 절세 효과만 있는데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거고 현실에서 들어가면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채 발행에서 발생하는 요 발행 비용 이 비용이니까 이것도 절세 효과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정책금융은 이제 내가 내가 받는 돈이라는 게 이런 거죠. 들어 t는 0기예요. t는 1이고 t는 2기고 이게 뭐 만기가 3년이라고 그냥 5년이라고 할게요. 5년. 내가 지금 정부한테 100을 받았어. 그렇죠? 100을 받았어. 그럼 이게 100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100을 받은 대가로 예를 들어 5 해가지고 뭐 50까지 했어. 그럼 미래에 갚아야 될 돈의 현재 가치가 예를 들어 80이다. 그러면은 내가 100을 받고 80만 갚으니까 현재 가치로 20만큼 덜 갚는 거잖아요. 20만큼 누가 나한테 돈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업 가치가 증가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VL은 VU 플러스 BT인데 이 절세 효과를 좀 더 일반화된 개념으로 한다면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안 쓰는 경우는 그냥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돼요. 현실에서. 물론 현실에서 뭐 이제 부채 안 쓰는 기업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전체 기업들의 비율 대비 예를 들어 전 세계의 기업이 몇 개가 있겠어요. 제가 세보지도 않을게요. 막 수십억 개가 있을 거예요. 그 수십억 개 중에 무부채 기업은 몇 개나 되겠냐? 만 개가 될 수도 있죠. 뭐 10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십억 분의 만, 수십억 분의 10만, 사실상 거의 0인 거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화되게 이해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부채를 쓴다. 물론 모든 기업은 안 쓰는데 일반화하면 그냥 부채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무부채 기업의 가치.
무부채 기업의 가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의 가치잖아요. 사업의 그 순수한 가치에다가 이 얘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부채 사용으로 인한 효과예요. 물론 이 효과가 플러스 효과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 사채를 발행하면 비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비용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절세 효과. 세 번째는 이제 정책금융 이런 것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사업 가치를 계산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조정 현가법이잖아요. 현가법이 MV법이에요. MV법. 그러니까 수련제 가치법.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해볼게요. 1번은 둘 다 똑같이 MV가 얘는 100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WACC죠. 가중평균 할인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자본예산에서 계산하는 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AV법, 조정현가법으로 해도 MV가 100이었어. 근데 보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 100인데 요 사업 가치가 사실 마이너스 20이었어. 근데 120이 어디서 나왔냐? 정부에서 보조금을 엄청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부채 쓰면은 근데 사업하는데 남의 돈 쓰는데 야, 너네 어렵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저리로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부채 쓰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은 저 뭐냐? 여기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 근데 얘는 처음에 MV가 100이야. 얘는 어떤 거냐면은 그렇죠? 여기 이제 얘를 AV법으로 좀 전환한다면 얘는 사업 가치가 80이고 부채 절세 효과가 20이야.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둘 다 똑같이 MV가 100인데 어떤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이냐. 우리가 1번 사업을 좀 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전제 조건이 어떤 거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얘가 한시적이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영원히 지원해준다. 사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니까 어떤 사업의 그 가치만 본다면 사업이 그 속성, 사업의 그 속성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한 가치하고 사업의 외적인 부분이죠. 자금 조달 방식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혜택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혜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 뭐랄까요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같은 케이스는 주인이 사업 자체인데 사업은 형편없는데 이 사업하니까 정부에서 뭐 저리로 대출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니까 사업이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좀 걸러내는 데 있어서 이 조정형가법은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조정형가법이라고 쓰지만 얘네들 수정현재가치법 혹은 AV법이에요. AV가 뭐냐면 Adjusted Present Value. Adjust가 뭐예요? 조정한 거. 그쵸? 뭐 수정한 거. 그래서 별거 없어요. AV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 AV는 우리가 이제 쉽게 하면 요 아이디어에서 나왔냐? MM1963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얘를 딥하게 간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건 이제 2차 주제긴 해요. 1차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VL은 VU 플러스 BT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MM1963에 해당하는 거예요. 1963의 중요한 가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B는 매기간 일정하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부채 금액은 두 번째 100% 배당한다. 유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T는 연기 시점에 타인 자본 50, 자기 자본 50, 100이라고 쳐볼게요. 원래 이게 말이 안 맞죠. 이제 세금 있으면은 세금 효과 때문에 좀 안 맞긴 한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좀 세금 효과까지 고려해서 좀 다시 써보지. 예를 들어 타인 자본 40, 뭐 예를 들어 얘가 110이라고 할게요. 그럼 자기 자본 뭐 70쯤 되겠죠. 이런 회사예요. 그러면은 MM1963에서는요. 이게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영원히 유지. 쉽게 보면은 B분의 S인 부채 비율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영구히 유지해요. 영구히 유지. 그러니까 항상 이만큼 매년 절세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100% 배당을 하나? 100% 배당 안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아직은 이제 뒤에 배당 내용이 나오지만 이미 입문에서 봤으면 배당을 100%안 해요. 예를 들어 요 회사가 50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50을 벌었는데 100% 배당 안 하고 50%만 배당했다고 쳐볼게요. 그 얼마가 됐냐? 부채는 그대로 있고 50% 배당했으면 50에서 25가 늘잖아요. 얘 95가 되고 얘는 얼마죠? 135가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이 4분의 7이었잖아요. T는 0기에. T는 1기에는 40분의 95. 부채 비율이 줄었어. 또 계속 50을 벌어.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배당을 절반만 하고 50을 그러니까 번 돈에 절반만 배당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MM의 조건은 일정하다는 얘기하고 100% 배당한다는 요 두 얘기를 합치면 뭐냐? 매년 부채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 일정하다는 게 부채 금액도 일정하다는 거. 부채 비율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부채 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매년 부채 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아까 좀 더 단순하게 쉬운 예제로 이제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예를 들어 이때는 뭐 절세효과 이런 거 일단 다 차지하고 부채가 50이고 자기 자본이 50이고 100이에요. 부채 비율이 50%잖아요. 100%잖아요. 우리는 매년 100%씩 부채 비율을 유지할 거야. 근데 이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났냐? 100이 났어. 그러면 50만큼 배당을 하고 50은 유보하면은 50을 유보하니까 부채가 100이 되잖아요. 자기 자본이. 그럼 여기 50이잖아요. 그럼 150이 되면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유지가 안 되죠. 매년 동일하게. 그럼 부채 비율을 매년 100%로 유지하려면은 이렇게 되면 부채를 50을 더 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B의 금액이 커져. B의 금액이 커지면 절세 효과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MM의 요 가정을 좀 더 이제 좀 현실화시키면 B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이 변동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부채 비율을 연속적으로 매번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가 우리 이익 나는 회사를 일반적으로 가정하니까 얘가 변동한다는 거는 이익이 많이 나면 부채 금액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이익이 적게 나면 부채 금액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부채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부채 절세 효과가 사실 이거잖아요. 어떤 한 기간마다 발생하는 게 이게 절세 효과인데 여기서 문제는 이 B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B의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이익 때문이에요. 회사의 영업이익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할인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했잖아요. 과연 이게 타인 자본 비용하고 맞는 거냐? 즉 부채 금액이 왔다 갔다 변동하는 원인이 이익 때문이면 부채가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차입할 거야. 이익이 오히려 적자가 났어. 그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자본이 줄었으니까 부채 금액도 줄겠죠. 그러면은 부채 금액이 준 거는 뭐 때문이지? 회사 사업 때문이야. 야, 그렇구나. 만약에 이런 이익 때문에 매 순간 부채 비율을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만든다면 부채 비율에 대한 즉 이 법인세 절세 효과에 대한 할인율은 뭐가 되지? 그렇죠. 사업 위험이 돼야 되겠지. 할인이 달라지죠. 그래도 부채 비율을 이럴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기업들은 그래요. 이게 연속적으로 기업들이 바꾸냐? 연속적으로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매번. 왜냐면은 이제 연기가 됐어. 그럼 부채 비율이 있어. 이거 유지해. 1년 동안 요 부채 비율을 유지해. 그 다음에 요 때가 되면요. 그죠? 또 유지하다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산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MM1963에서 VL은 V 플러스 BT에 얘가 유지되는 거.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B 곱하기 KDT. 매년 이만큼만큼 절세효과가 생기고 이게 영구적으로 생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BT가 나온 거잖아요. 이 전제 조건은 부채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고 거슬러 올라간다면 벌어들인 이익을 100% 배당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채 금액도 일정하고 바뀌지 않고 부채 비율도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현실은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할인율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배우냐?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일즈 에젤 모형이니, 그다음에 해리스 앤 프링글스 모형이니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배워요. 그건 이제 2차 시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이 수정평가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2차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주제란 말이에요. 1차 시험 안 나오냐? 나오긴 하는데 1차 시험에서 얘를 물어보기에는 좀 너무 무거워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요 2차 시험에 요 수정평가법은 단골 주제예요. 왜냐면 수정평가법을 물어보면서 MM이론도 물어볼 수 있죠. 수정평가법을 물어보면서 일반적인 가치평가, 뭐 자본예산, 그다음에 MM이론보다 좀 더 확장해가지고 그 후속 이론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밀러 1977이 있으면 밀러 1977을 확장한 게 디안젤로 마술리스 모형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요 온갖 걸 잡다한 걸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평가법은요 2차 시험에 굉장히 단골 주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부채 사용에 따른 효과를 할인율에 반영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게 가중평균자본 비용이다. 조정평가법은 뭐냐? 투자한의 필요자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경우의 사업 가치와 부채를 사용했을 경우의 부채 사용 효과를 구분해서 계산해서 이들을 합해서 사업 전체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뭐냐? MM1963을 응용한 가치평가 방법, 좀 좁은 의미로 본다면 MM1963을 응용한 어떤 자본예산 방법이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부채 사업의 수령가는 무부채니까 사업비용만 반영된 할인율을 쓴단 말이에요. 어차피 세금이 존재하니까 이만큼 거기다가 투자원금. 물론 여기 왜 영업이익을 썼어요. 물론 우리가 OCF를 쓰긴 하지만 혹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쓰긴 하지만 이 EBIT 쓴 거는 그냥 회계이익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그냥 갖다라는 그냥 간단한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럼 부채 사용의 효과는 뭐냐? 이거는 이제 유한하잖아요. 이제 사업 우리가 말하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사업 가치라면 사업이 유한하니까 매 기간 보면 이게 참 이런 거 맞나? 이게 오탄가? 그쵸? 오탄에 B 곱하기 KDT 이게 부채 사용 절세 효과죠. 이거에다가 1 플러스 KD를 써가지고 할인하고 기타 부채 사용의 특수 효과 있잖아요. 이 기타 부채 사용의 특수 효과가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사채 발행 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 비용이 절세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두 번째로 또 정책 금융 얘네들 다 2차 주제예요. 1차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나오더라도 아마 1차에서 앞으로 나오더라도 되게 단순하게 나오지 2차만큼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본다면 어떤 사업의 NPV라는 거는 무부채 사업의 순효과, 부채 없을 때 그 사업의 순효과랑 부채를 써가지고 발생하는 효과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게 사업인데 이게 기업의 가치라면 부채를 쓰지 않았을 때 기업 가치하고 부채를 썼을 경우에 기업 가치를 간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거기서 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게 2차 문제야. 2015년. 이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게 물음 1이잖아요. 물음 2번인가 3번에 그 우리가 말하는 MM이론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 자본 비용하고 가중평균 비용을 뭐 도출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그 공식 도출하시려면은 하세요. 근데 어차피 뭐 이거 2차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왔긴 했지만 2차 또 공부하면 그때 또 배우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단계에서 이 공식 도출하는 거를 내가 막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볼까요? 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다라 기업이에요. 자, 그럼 투자를 검토하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냐? 4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통신 분야의 비교 기업인 마바 기업인데 얘는 보통주 베타가 2.0이고 특이하게 부채 비율 대신 여기서 D라는 게 부채고 S가 주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자산 대비 부채죠. 부채를 50% 썼다. 그럼 자본은 50% 쓰겠죠. 이 투자안이 시행되면 매년 5천만 원의 매출액과 4천만 원의 영업비용이 영구적으로 그러면은 5천에서 4천을 빼면 세전 기준으로 1천만 원이 매년 생겨요. 이게 예상된다.
이제 이 회사의 다라죠. 주인공이 다라니까. 다라의 어떤 목표 부채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교 기업이 이거고 목표 부채 비율이 20%라는 건 이거죠. 얘가 0.2, 전체 기업 가치 1, 0.8이니까 B고 S면 부채 비율은 4분의 1이네. 이게 이제 목표 부채 비율인 거예요. 자, 차입이자율은 무혐의자율과 동일한 10%. 야, 그렇구나. 무혐의자율과 동일하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마다 모형을 쓰더라도 베타 L은 베타 U 플러스. 왜냐면 이제 부채 베타가 0이니까 1 빼기 T 이걸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14%. 야, 뭐야? 시장 포트폴리오니까 ERM이네. CAPM도 나오겠다. 법인세율이 30%.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세후 기준으로는 1만 원 0.3이면 세후 기준은 700만 원 벌겠네. 자, MM과 CAPM의 환경하에서 이 얘기는 MM하고 CAPM이 뭐라지? 적용된다 아닌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지. 그죠? MM하고 CAPM이 적용된다. 보통 이게 문제 풀 때 나오는 용어들인데, 그죠? 통용된다. MM하고 CAPM 이론이 적용된다. 통용된다. 갑자기 딱, 뭐죠? 실행된다. MM하고 CAPM이 적용된다. 통한다. 하여튼 어쨌거나, 요런 이제 많다. 그래서 뭘 계산하나? AFB를 계산해 보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다라의 AFB예요. 근데 얘가 보면은 기업 가치가 아니라 투자한대요. 4천만 원을 투자한대요. 자, 그러면 4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자, 보시면, 야, 너네들은 4천만 원 중에 목표 부채 비율이 이거잖아요. 다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여기 4분의 1이 이거예요. 그럼 이 중에 부채로 조달 얼마 하겠냐? 4천만 원 중에 4분의 1을 부채로 조달하겠지. 맞죠? 그러면 맞나? 4분의 1. 4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가치가 5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1이 필요한데 그 중에 0.1을 부채로 조달해요. 4분의 1이 아니네. 4천에다가 여기 0.2니까 800만 원을 부채로 조달하고 그럼 나머지 3,200을 S 주주로 주술하겠죠. 그럼 4분의 1이 되네. 그렇죠? 어쨌거나 이렇게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야. 자, 보시면 AFV니까 VL은 BU 플러스 B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부채가 없었을 경우에 어떤 사업 가치는 뭐냐?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그러니까 그냥 써도 돼요. 자, 보시면 영구적이니까 VU라는 거는 EBIT 1만 T에다가 롤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야? 1,000에다가 부채비 지금 법인세가 30%니까 700 써도 되잖아요. 로만 쓰면 돼. 롤을 쓰려면 롤하는 건 이제 사업위험만 반영되는 거니까 이 하마다 모형을 가지고 보는 거죠. 보시면 비교 기업이 2.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베타 U를 구하면 되죠. 자, 여기다 지우고 써볼까요? 주어진 게 베타 현재 비교 기업이 2잖아. 2. 그죠? 2는 베타 U 플러스 베타 U 1-0.3. 그죠? 요 2라는 게 지금 현재 비교 기업이잖아요. 얘네들은 50%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얘가 0.5고 기업 가치가 1이야. 여기도 0.5겠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100%라는 얘기죠. 곱하기 1. 그럼 베타 U를 계산할 수 있겠죠? 요 베타 U를 계산하면 대략 1.18. 이게 무부채 베타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롤을 계산할 때는요. CAPM이 성립하니까 성립한다. 이 말이 안 나와서 그죠? MM 자본구조 이론과 CAPM이 성립한다 라는 가정. 자, 무위험 이자율이 10%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10% 플러스 1.18. 시장 포트폴리오 14 빼기 10%예요. 얘는 10% 플러스 1.18 곱하기 4%죠.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갖고 왔어. 여기 계산기가 돼서 여기 14.7이야. 700에다가 14.72%. 이런 VU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차입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죠? BT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남해도 얼마 써요? 800. 부채 가치, 텍스가 30%, 240. 그러면은 얘가 1번, 얘가 2번. 둘이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들어온 캐시 인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사업의 가치이기 때문에 AFV 중에 얘를 더하면 되지. 자, 투자해서 캐시 인플로우가 얘 1번.
700에다가 14.72%. 텍스 효과 240. 그 중에 네 얼마 투자했니? 4천만 원 투자했어. 나온 금액이 AFP. 이렇게 계산하겠죠. 뭐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6번도 볼게요. 얘도 이제 2차 문제예요. 2016년. 15년도에도 나오고 16년도에도 나오고. 얘는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좀 전에 말하는 이 부채 비율인데 해리스 스펠링이 해리스 앤 프링글스인가? 프링글이 그 감자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198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자, 일단 이거는 이미 설명했는데 뭐 지금은 뭐 사실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연습서 가면 또 배울 테니까. 자, 볼게요. 왜 이런 걸 쓰냐?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MM1963하고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가 요 부채에 대한 절세 효과예요. 자, 보실게요. 우리의 영업이익은 1년 후 100만 원 예상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년 후 100만 원 예상된대요. 이후 매년씩 3%, 2년 후에는 10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계속. 여기 103에다가 또 1 플러스 3%또 증가할 거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자본 지출과 감가상각비는 항상 같으며 순존 자본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외우셔야 돼. 운전자본의 변동 빼기 캐펙스예요. 지금 뭐랬어요? 얘하고 얘의 값이 같대요. 서로 캔슬아웃 없어지고 순전자본 변동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그냥 세후 영업이익으로 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현재 2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부채가 200만 원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부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계획이어서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 3% 증가하니까 그만큼 회사의 부채도 부채 비율이 유지되니까 3%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채 금액이 비율은 현재로 유지되더라도 부채 금액이 절대 금액은 늘 거 아니에요. 부채를 사용하는 절대 금액이 늘면 절세 효과도 커질 거 아니에요. 예상된다. 자, 무위험 수익률과 세전 부채 비용이 5%.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요 무부채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세전 부채 비율이니까 쉽게 말하면 요 베타 B는 0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준 10일. 영업이익만 반영되어 있는 베타. 이게 영업이익만 반영되는 베타 U죠. 이게 1.2다. 부채의 크기는 계속 변동하므로 자, 봐봐. 여기 중요한 거 나왔다. 부채의 크기가 계속 변동한대. 근데 부채의 크기를 변동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도 역시 이익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현재 이 회사의 사업 베타가 1.2 아니냐. 그러니까 부채 절세 금액도 우리가 타인 자본의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말고 부채 절세 금액에 현금 흐름이잖아요. 현금 흐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가지고 우리가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요 절세 금액이 바뀌는 왔다 갔다 하는 원인이 사업적인 원인이잖아요. 영업이익이 바뀌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을 할인할 때,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도 할인할 때도 역시 이 사업 위험으로 할인해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요 해리스 앤 프링글스 지금 모형이에요. 연속적으로 계속 바뀐다는 가정으로. 자, 계속 변동한다는 얘기니까요. CAPM 모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글쎄, AFB는 얼마냐? 자, 우리 AFB를 계산하려면 V6 플러스 BT예요. 일단은 V6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보시면 100이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마치 연구연금이랑 똑같잖아요. 뭐 내년도에 100을 줘. 근데 문제는 요 100이 무슨 100이냐? 세해 전이잖아요. 세후로 100을 계산해야겠죠? 법인세율이 어디 갔지? 30%. 그러니까 이게 1-0.3.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VU니까 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로. 그렇죠. 로는 무이자율이 5%. 베타가 1.2. 시장 포트폴리오 11 빼기 5%. 얘는 5% 플러스 1.2 곱하기 6% 하겠죠.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얘는 뭐 12.2로 나왔어요. 이게 12.2%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3%만큼 해줘야 되죠.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거의 자산의 가치, 뭐 P0 가치는 C1에다가 K 빼기 G한 거잖아요. C1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세후 기준이니까
0.3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12.2%고 요 C1이 매년 3%씩 영구 성장하니까 영구 성장이 3%고 요 공식 쓴 거잖아요. 이거 하면 우리가 말하는 VU가 나오는 거죠. 얘에서 VU 그러니까 70분의 그죠? 12.2 빼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761이 일단 나왔어. 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매년 0하고 1, 2, 3 가봐요. 현재 얼마가 있냐? 부채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의 절세 효과는 얼마지? 이자 비율이 5%, 0.3이에요. 내년도에는 200만 원 곱하기인데 얘가 얼마큼? 1 플러스 3%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이자율 5%하고 텍스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는 200에다가 1 플러스 3%에 제곱이 되고 여기 이자율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얘가 C1에 해당하는 거고 C1이 매년 3%로 성장하고 대신 이거의 할인율이 지금 베타 1.2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잘 안 되니까 좁아가지고 B 곱하기 KDT에다가 여기서 로 빼기 G로 해라 라는 거죠. 얘가 200 그쵸? 그 다음에 5% 30% 로는 이미 구해놨어. 12.2% 빼기 G는 3% 이러면 절수 효과 여기 나왔네. 32.6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바로 AFB 아니냐. 요게 뭐죠? 자,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고 가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확실성 등가법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는요 위험하에서의 의사결정했어요. 그 얘기는 여기 0,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캐시플로우 1이에요. 캐시플로우 2고 캐시플로우 3고 얘가 이제 어떤 N기까지 할게요. 캐시플로우 N이에요. 투자 금액은 I0예요. 자, 그러면은 얘 NFB는 I0 마이너스 I0에다가 여기에 대응되는 할인율이 K라고 할게요. 캐시플로우 2 1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가가지고 캐시플로우 N에다가 1 플러스 K죠. 자, 그 얘기는 요 캐시플로우에는 위험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할인율도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실한 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현재 투자 금액은 지금의 돈이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 자체가 확실한 돈이야. I0 가죠. 여기 1기, 여기 2기 숫자를 맞춰볼게요. 3기 이렇게 해서 N기. 그러면은 요 캐시플로우 1년 후에 불확실한 돈을 1년 후에 확실한 금액으로 하면 이 CEQ가 되겠죠. CEQ1. 두 번째는 CEQ2가 되겠죠. CEQ3가 되고 CEQN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NFB는 마이너스 I0 플러스 확실한 돈이니까 확실한 돈에 매칭되는 할인율은 무혐의자율 CEQ2 무혐의자율 여기서 언제까지 CEQN에서 1 플러스 무혐의자율의 N승.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한 요 1번하고 여기서 계산한 2번하고 값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NFB는 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가정해서 기대 현금 흐름에 거기에 매칭되는 할인율을 써가지고 NFB를 계산했어요. 확실성 등가법은 이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확실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대응되는 할인율을 무혐의자율로 쓴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게 요거잖아요. 제가 이거 그죠? 요게 뭐냐? 요 1번 얘를 표현한 게 여기 11-13이고 여기 2번 얘를 표현한 게 11-14란 말이에요. 자, 같겠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킬게요. 이렇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이제 N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T기, 그렇죠? T기라는 건 이제 캐시플로우 T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불확실한 돈이고 여기에 매칭되는 거는 CEQT예요. 얘의 현재 가치는 그렇죠? 얘의 현재 가치를 여기다 쓰면 캐시플로우 T고 1 플러스 K의 T가 얘의 현재 가치겠죠. 얘는 CEQT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게 RFT예요. 얘 현재 가치죠. 둘 다 현재 가치니까 그 값은 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CQT에다가 1 플러스 KT는 캐시플로우 T에다가 1 플러스 RFT로 바꿔요. 그렇죠? 자, 그럼 CQ가 확실한 돈이잖아요. 확실한 거는 캐시플로우 T에다가 그다음에 얘를 나눠주면은 1 플러스 RF T승에다가 1 플러스 K의 T승이네. 얘는 캐시플로우 T에다가 좀 자리가 또 좁으니까 이걸 쓰면 캐시플로우 CQT는 캐시플로우 T에다가 어차피 TT 같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RF 1 플러스 K에다가 T로 쓰자. 우리 얘를 뭘로 보냐? 얘를 알파라고 보자. 확실성 등가 계수라고. 그럼 이 전체를 뭘로 보지? 알파의 T승으로 보자. 확실성 등가 계수. 그러니까 어떤 T 시점에 불확실한 현금 흐름에다가 확실성 등가 계수를 곱하면 확실한 돈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유도해도 되는데요. 유도하실 분은 유도하시고 어차피 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얘는 좀 외우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유도하면 1분 정도 걸리고 외우면 뭐 1분 세이브하고 뭐 요 차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모의 큰 거, 분자의 작은 거. 그러면은 확실성 등가 계수는 0하고 1 사이겠죠. RF가 왜냐면 K가 무한대로 가봐.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죠. K하고 RF가 같으면 1이죠. 즉 뭐냐? 확실성 등가 계수가 1이 가까우면 알파가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 되게 확실한 얘기고 미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확실성 등가 계수는 0으로 가까워지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제 7번 볼까요? 자, 하늘 기업이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그래서 기계 장치를 구입하려고 한대요. 현금 흐름은 다 한 것 같다. 자본 비용이 10%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 비용은 이제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이고 무위험 이자율은 5%래요. 어차피 요 기대 현금흐름이기 때문에 요 돈 자체가 불확실한 돈이에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으로 휴년가는 우리 배웠어. MVB니까 그죠? 얼마냐? 100만 원 투자잖아요. 마이너스 100에다가 50에다가 1 플러스 10%. 그 다음에 50에다가 1 플러스 10%의 제곱. 50에다가 10%의 3승. 이러면 MVB 나오겠죠? 이거 쓸게요. 24.3. 자, 확실성 등가법으로 해라. 그럼 문제는 얘를 CQ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확실성 등가 계수는 1 플러스 K분의 1 플러스 RF의 T였어요. 그러면 T는 1기 때 확실성 등가 계수는 얼마냐? 1 플러스 10%에 1 플러스 5% 1승. T는 2기일 때 등가 계수는 1 플러스 5% 1 플러스 10%의 제곱. T는 3기일 때는 1 플러스 5% 1 플러스 10%의 3승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1번에 해당하는 거, 2번에 해당하는 거, 3번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은 얘를 곱해. 그죠? 여기다가 50만 원에다가 곱하기 1번에 해당하는 거 곱하고 얘는 2번에 해당하는 거, 얘는 3번에 해당하는 걸 다 곱해요. 그럼 요 금액들이 나오네. 등가계수 나왔으니까. 요 금액들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면 되겠죠. 똑같이 무위험이자율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값은 같다. 아이고 벌써 38분이네. 리스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